자, 그러면 요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개념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뭘 설명드릴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웠던 게 이제 출력문 여러분들 계속 배웠고, 그죠? 프린트라는 걸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개념 배웠는데 변수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매개 변수 개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어문에는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건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if, elif, 그 다음에 else 이런 식으로 쓴다 했죠. 그 다음에 반복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이제 배울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 while문이라는 게 있고 실제 for문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배운 개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for문을 안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거 개념 배우고 나서 for문 바로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for문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게 있는데 함수도 여러분들 정의 및 실행 기억하셔야 되고 매개 변수랑 리턴 개념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근데 함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장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내장 함수라는 건 뭘 말하냐면 파이썬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파이썬이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쓰고 있어요. 어떤 거? 프린트. 자, 이것도 뭐예요? 소가로 돼 있는 거? 이거 다 함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input 썼던 거 있죠? 요거 함수예요. int 요거 함수예요. str 요거 다 뭐예요?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이거 이미 파이썬이 뭐예요?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내장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df를 사용하여 정의한 함수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의한 함수를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배울 게 뭐예요? 객체예요, 객체. 객체. 그러니까 객체 개념을 이제 배울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썬에서는 뭐다? 파이썬에서 모든 데이터는 객체 취급된다. 그죠? 요걸 잘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파이썬에서 모든 변수는 참조 변수이다. 그래서 즉 변수에는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뭐다? 주소값이 할당된다. 객체 해당 데이터의 주소값이 할당된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객체라는 거는 이제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객체의 종류도 있어요. 객체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객체가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콜렉션 객체라는 게 있습니다. 콜렉션 객체.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콜렉션이라는 거는 뭔가를 모을 수 있다. 그런 객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여러분들 객체 값들은 뭐예요? 그냥 단일적인 값들이잖아요. 10, 뭐 20, 30, 그 다음에 뭐 문장, 그 다음에 뭐 true, false 그 정도였잖아요. 그죠? 근데 컬렉션 객체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컬렉션 객체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 지금 배울 리스트라는 게 있고요. 튜플이라는 게 있고 딕셔너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안 배운 여러분들 컬렉션 객체 말고 또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긴 해요. 그건 이거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일단 컬렉션 객체를 이제부터 배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항구가 있죠.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다가 있대요. 바다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이제 배가 둥둥 뜬대요. 배가 이렇게 둥둥 뜬대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농부여가지고 농사를 아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딸기 농사를 이제 성공적으로 거둬가지고 한 딸기 9상자를 재배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딸기 9상자를 재배를 했는데 재배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이 BTS를 할까요? 그래서 BTS가 외국 가가지고 딸기를 먹는 그 영상이 엄청 뜬 거예요. 폭발적으로. K 딸기는 너무 맛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K-팝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K 딸기가 유명세가 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K 딸기가 어쨌든 유명세를 타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내야 된대요. 전 세계적으로.
주문이 막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딸기는 진짜 베스트로 손꼽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딸기로 손꼽아요. 자, 여튼 그걸 얘기하려 했던 건 아니고, 자, 그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얘가 미국으로 가고, 하나는 싱가폴, 하나는 뭐 홍콩,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등등 전 세계 각지로 가야 된대요.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전 세계를 각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딸기 9상자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묶어놓게 되면 다시 컨테이너 박스 들어가가지고 풀어가지고 품종이 아니라 이제 지역마다 가야 될 거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잣집 딸내미가 BTS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누가 K 딸기를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쫄은 거죠. 아빠, 나 K 딸기 아니면 밥 안 먹어. 그렇게 쫄라버린 거야. 아빠가 어떻게 미쳐버리죠. 그래서 어쨌든 자식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한국에 있는 K 딸기를 내가 독점 수입하겠다. 내 딸을 위해선 그 정도 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미국 땅으로 가야 된대요. 미국 땅으로. 자, 그러면 미국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묶어놓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겠죠. 그죠? 미국 땅으로 간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묶어놓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에 실는데 몇 번 실어줘야 돼요? 총 9번 실어줘야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배가 배에 싣고 그 다음 미국 본토를 밟았어요. 그럼 미국 본토를 밟았는데 또 몇 번 내려야 돼요? 9번 내려야 돼요. 그 다음 한국에서 트레일러에 또 옮기는데 몇 번? 9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중간 집하지에 또 가가지고 또 몇 번? 9번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도착을 했는데 부잣집에 아주 거대한 궁궐 같은 저택에 산대요.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택배기사가 화를 이빠이 내면서 또 몇 번 옮겨요? 9번 옮길 수밖에 없다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 만약에 묶어서 관리를 해서 보낸다고 하면 일이 몇 배 좋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9배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묶어서 처리하게 되면, 왜냐면 발송할 때도 한 번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라는 거는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란이 있어요. 계란을 우리가 낱개로 관리하지 않고 계란 밑에 보면 계란 30알 밑에 뭐가 있어요? 계란 트레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트레이가 왜 있는 거예요? 옮기기 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30알 되는 계란 어떻게 해요? 일일이 하나하나 들고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좋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는 철수에 관련된 데이터. 그러니까 철수에 관련된 데이터래요. 철수의 이름,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 철수가 좋아하는 취미 등등. 그러니까 철수에 관련된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건 유리와 관련된 데이터다. 그러면 철수와 관련된 거는 철수와 관련되게 묶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리와 관련된 데이터는 유리와 관련된 데이터를 묶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일이래요. 과일. 자, 과일이라고 했을 때 과일이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죠? 과일의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묶어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한 거죠. 과일을 관리를 해달라고. 과일.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과일이라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푸릇 1, 그 다음에 여기 사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릇 2, 그 다음에 바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수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매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지? 못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이런 공통적인 데이터들을 묶기 위해서 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리스트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존재한다? 리스트라는 게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프루츠라고 쓸 거예요. 프루츠. 그죠? 프루츠 해가지고 과일들이다. 그런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과일들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리스트를 쓸 거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대괄호가 뭐냐면 객체를 여러분들이 생성한 겁니다. 즉 정확하게는 리스트 객체를 생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리스트 객체.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 때 객체라는 건 어디에 만들어진다 했죠?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진다 했죠. 근데 정확하게 이 리스트 객체라는 건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메모리 공간 안에서도 힙이라는 공간 안에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뭐예요? 이 녀석이 힙이라고 했을 때 얘가 힙이에요. 힙.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뭐예요?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변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택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이제 과일들이에요. 과일들. 근데 생각해봅시다. 과일이라는 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죠.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일이 예를 들어서 10개래요. 과일 10개. 그러면 과일 10개고 얘는 뭐예요? 얘는 변수래요. 여러분들. 변수. 그러면 과일 10개가 과일들이 이 변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 변수에는 값을 몇 개 넣을 수 있다 했죠? 몇 개 넣어요? 하나 넣죠. 그죠? 변수에 2개 이상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가 참조 변수라고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마찬가지로 그 변수가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이 변수가 다른 값을 넣게 된다면 뭐예요? 그거는 다른 값을 참조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값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A는 10하고 A는 10하면 10이 메모리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참조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주소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id A 하게 되면 이 변수가 참조하는 값의 주소값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물론 얘가 여러분들 같은 이제 값을 가리킨다고 하면 이 B라는 녀석이 같은 값을 가리키면 뭐예요? 같은 주소값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A라는 녀석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같은 값인가요? 아니에요. 새로운 값이기 때문에 주소값 자체가 아예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이죠? 주소값이 아예 이런 식으로 달라진 거.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얘가 원래 얘가 바라보고 있던 그 객체가 있었는데 데이터가 있었는데 뭐예요? 다른 데이터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변수 얘도 변수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변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값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서 변수의 값을 여러 개 넣는 변수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객체가 만들어지면 힙이라는 공간 안에 객체가 만들어진데 객체 내부에 뭐가 생성되냐면 리모컨이 생성돼요. 리모컨. 그래서 그 리모컨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주소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 주소값. 그러니까 얘를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리모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모컨. 왜냐면 리모컨은 여러분들 휴대하기 편해요? 불편해요? 휴대하기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리모컨을 여기다 넣어놓고 그 변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변수를 만들었을 때 그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넣는 게 아니라 바로 뭘 넣는다? 어떤 전략을 삼는다? 바로 리모컨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소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변수는 뭘 참조하는 거예요? 바로 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참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리모컨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위에 보면 빔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리모컨을 통해서 저 빔 프로젝트를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조종하는 거예요? 원격 조종하는 거죠. 직접이라는 거 뭐예요? 제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거 직접 건드는 거, 그걸 직접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직접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리모컨을 통해서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원격 조종. 자, 그래서 객체라는 거는 이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객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리스트 객체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만들어진다? 바로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진다. 무조건이에요. 리스트 객체는 어디 만들어진다?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지고 뭐예요? 그 주소값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인데 그 주소값을 변수한테 참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조시킨다. 그래서 이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를 뭐 하는 거예요? 참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조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이 대괄호가 뭐라고요? 대괄호가 여러분 리스트 객체 만든 거라고요. 리스트 객체. 그러면 리스트 객체를 만든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프루트라 썼어요. 프루트2.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자, 지금 객체가 몇 개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객체 몇 개 있는 걸까요? 제가 아까 대괄호 이렇게 리스트 객체 이게 뭐라고요? 객체 생성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객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 있는 거야, 한 개.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돼요. A는 10 썼어요. 그 다음 B는 A 썼어요. 그러면 이거 뭘 준 거죠, B한테? 그래서 10 준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프루츠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리스트 객체. 그러면 얘한테 그럼 뭘 준 거예요? 얘가 보고 있는 주소값을 같이 공유한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걸 참조한다는 거, 같은 걸.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걸 참조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쓰면 이건 뭐예요? 동일한 객체인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객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디 해가지고 프루츠를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자, 주소값이 같으면 같은 객체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실행하면 어때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다른 객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객체가 두 개가 아니라 몇 개? 한 개라고요, 한 개. 보이죠? 똑같은 거 나오는 거. 그죠?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제가 여기다 프루츠 3라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TV 한 대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명의 사람이 TV 한 대를 같이 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리스트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에이지스라 써볼게요. 에이지스. 자, 그리고 보통 리스트 같은 경우는 같은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걸 여러분들 같은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묶어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좀 설계를 할 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에이지스라는 건 뭐예요? 나이들이죠. 그죠? 그런데 나이들이라 했다 해가지고 에이지스 안에 나이들이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나이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얘는 요 객체를 참조하는 녀석이에요.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10, 그 다음에 심표 20, 30. 자, 이런 식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리스트 객체를 초기화시킨 거예요. 초기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프린트 해가지고 에이지스 이렇게 출력하면 당연히 뭐 나온다? 12, 30 나와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언어처럼 주소값이 나오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 이 데이터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데이터가 보여진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 녀석이 참조하는 게 값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고요. 뭘 참조한다고요? 주소값을 참조한다고요. 무조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쓴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번에 aegis2라고 쓰고, 자, aegis라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몇 명이 지금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명이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aegis2 출력해도 같은 거 나올까요? 다른 거 나올까요? 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12, 30.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자, aegis라 쓴 다음에 데이터를 넣는 함수가 이제 append거든요. 리스트 객체에서 데이터를 넣는 함수가 append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50을 넣었어요. 50. 그러면 50을 넣었을 때 그게 aegis2한테 영향을 끼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지금 이거 같은 객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두 명이 TV 한 대를 보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TV 채널을 올렸어요. A라는 사람이 TV 채널을 올렸대요. 이거 어딨어요? 예시가 사라졌네요. 여기 있네요. 자, A라는 사람이 TV 채널을 올렸대요. 그러면 TV 채널을 올리면 B라는 사람이 보고 있는 TV는 채널이 안 올라갈까요? 같이 올라가죠. 그쵸? 어차피 같은 거 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aegis가 바라보고 있는 객체에 값을 50이라고 추가했어요. 그러면 aegis2도 같이 올라가요? 같이 추가돼요? 안 추가돼요? 같이 추가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얘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aegis가 바라보고 있는 요 객체를 지금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스트 객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려워요. 여러분들 처음 배우게 되면 이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에는 객체가 뭐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모든 객체 제한 프로그램 언어에는 변수의 객체가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예요? 변수에는 객체는 고유의 주소값을 객체는 메모리에 생성되며 메모리 공간에 생성되며 객체마다 뭘 품는다? 고유의 주소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뭐예요? 변수는 해당 객체의 메모리 주소값을 참조하는 참조 변수이다. 파이썬 변수. 그리고 이제 리스트 객체의 경우는 뭐다? 힙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변수에는 뭐다? 변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값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죠. 주소값이 할당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지면 리모콘이라는 게 뭐라고요? 주소값이라고요. 그 주소값을 변수에 넣는다. 사실 이제 3번 개념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리스트 객체라는 거는 파일을 묶는 폴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을 묶는 폴더. 리스트 객체라는 거는 그러니까 콜렉션 객체라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 객체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콜렉션 객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다?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묶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가로가 뭐다? 객체를 생성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대가를 쉽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폴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묶는 폴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객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